파킨슨병은 노인성 치매와 함께 대표적인 뇌질환 중의 하나이자 아직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는 불치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파킨슨병을 억제하는 특정 단백질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이번 연구를 진행하신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김은국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우리가 이 파킨슨병 하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세계적인 독서인 알리가 오랫동안 투병한 병이다 이렇게 좀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 파킨슨병 정확히 어떤 질환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파킨슨병은 퇴행성 뇌질환의 하나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알츠하이머병에 의해서 두 번째로 발병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많겠죠. 네. 이 병은 대개의 경우 한 60세 이상 나이가 드신 분이 걸리게 되면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뇌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진적으로 소실되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파킨슨병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은 움직임에 이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증상을 보면은 쉬고 있을 때에도 손이 떨리거나 몸이 경직돼서 움직임이 느려지고 그리고 이제 불안정하고 그런 구부정한 자세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병이 점점 더 진행되면 환자는 스스로 음식을 먹기도 힘들어지고 심지어 음식물을 삼키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중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킨슨병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지금까지 무엇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네, 대개 한 10% 정도는 유전적 이상에 발병하는 것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90% 정도에서는 아직도 그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은 파킨슨병을 이 노화가 유발하는 그 제일 위험한 인자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과 의료가 많이 발달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에서 이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유전적 요인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연구였는지 연구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파킨슨병에 걸린 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뇌 조직을 얻어가지고 관찰한 결과 팩4 저희가 연구하는 주요 그 단백질인데요. 이 팩4라는 유전자의 발현이 정상인에 비해서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물론 이제 뇌세포가 많이 죽기 때문에 2차적으로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원인이다. 즉 이제 팩4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돼서 팩4 단백질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 파킨슨병의 발병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밝힌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팩4 단백질 양이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좀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 발병 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네.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뇌 이 신경세포에는 원래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이 바로 이제 크렙 전사인자입니다. 이게 좀 용어가 어려운데요. 이 전사인자는 세포의 해관에 존재하면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시키는 그런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팩4 단백질이 크렙이라는 전사인자의 활성을 조절한다 하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보면 따라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팩4 단백질이 없어지게 되면 크렙 전사인자의 활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파킨슨병에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발병 원인을 규명한 것을 넘어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제 파킨슨병 치료 가능성을 확인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팩포가 감소해서 파킨슨병에 걸릴 그런 위험이 이제 높아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밖에서 이 모자라는 팩포 단백질을 보충해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팩포 유전자를 뇌 특정 부위, 즉 도파민 신경세포가 있는 부위에 이제 주사를 해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파킨슨병에 걸린 쥐들의 행동이 거의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래 이 행동 실험을 조금 설명드린다면은 저희가 뇌에 이제 한쪽 도파민 신경세포만 손상을 시키고 암페타민이라는 그 약물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손상된 쥐는 회전을 심하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팩포 유전자를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회전하는 것이 정상에 가깝게 이제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팩포 유전자가 들어가서 이 파킨슨병을 유도한 쥐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행동 이상까지 이제 개선시켜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동물 실험 단계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파킨슨병 치료 가능성도 활짝 열었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기존에는 이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네. 현재 그 파킨슨병 치료는 L-도파라는 약물을 써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뇌에 모자라는 도파민을 이제 보충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약물을 쓰게 되면은 대개 4, 5년 정도까지는 듣다가 이게 4, 5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이 약물의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 심한 부작용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약물에 이제 반응하지 않은 경우 할 수 없이 이제 수술적으로 뇌 깊은 곳에 이제 전극을 심어놓고 외부에서 이제 전기적 자극을 가해서 증상을 개선시키는 그런 수술적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통적으로 이런 방법들은 문제가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방법들이고 근본적으로 이제 신경세포가 죽어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방법은 이제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팩포 유전자를 주입하는 이런 치료법은 신경세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경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이제 근본적인 방법이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와닿는데 이번 연구 결과가 지금 있는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유전자 치료법은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임상 2상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실제 환자에게 이제 적용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찌됐든 간 지금 문제는 이 치료법의 안정성을 확보를 했지만은 이게 뚜렷한 그 개선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전자의 이 신경세포 보호 기능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 시도한 이 팩포 유전자 치료는 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이번 유전자 치료법이 이제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면 파킨슨병 치료는 물론이고 또 예방까지 가능하다고 보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방이 가능한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앞으로 연구 계획 어떤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파킨슨병 진단은 병이 상당히 진행됐을 때, 즉 도파민 신경세포가 60% 이상 죽었을 때 드디어 증상이 나타나서 그때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법으로밖에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파킨슨병을 보다 더 일찍 조기에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 이 유전자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은 이제 예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다. 예방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뭐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향후 연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면요. 지금까지 연구가 사실 쥐를 대상으로 이게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쥐에서 저희가 그 효과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다음 단계로 이제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해 교수님 주시죠. 계속 말씀해 네. 주시죠. 네네. 다음 단계로는 이제 사람과 비슷한 동물, 원숭이나 돼지 등에서 이제 그 효능을 확인하고요. 독성 실험을 이제 거쳐야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야 이제 사람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단계까지 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동물 실험을 넘어서 임상 시험 또 임상 시험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런 단계까지 전부 다 소화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 또 열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김은국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